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엽 변호사입니다. 서리가 내린 뒤에야 송백이 푸름을 알겠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위기가 돼야 그 사람이 충신인지 아니면 간신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강신엽 TV입니다. 자, 지금 뭐 나오는 얘기가 뭐 경찰청장이 들어가 가지고서 막 뭐 분다는 건데 뭐 15명 정도를 뭐 체포를 하라 했다. 근데 그 중에서는 김동현 판사라고 그래서 지금 대장동하고 의진교사 지금 수사하고 있는 이 판사도 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조지호가 한 말이고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법부에서는 그것이 사실이라면 중대한 사법권 침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맞죠. 사실이라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지금 항상 말이죠, 그 박근혜 대통령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온갖 유언비어가 떠돌고 그다음에 이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 위기에 몰리면 그냥 쌍주 새끼들이 물어뜯습니다. 지만 살겠다고 그냥 난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간신들이 전부 다 이제 역신으로 바뀝니다. 원래 간신들은 말이죠, 이 충신이 없어요. 간신들 중에서는 이것도 역신이 바뀌어가지고 나 먼저 탈출하겠다고 난리를 떱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군, 대한민국의 경찰을 보면서 저런 것들이 말이죠, 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한동훈이가 가장 이제 역신인데요. 이름이 이제 간신이었습니다. 간신이었기 때문에 법무장관을 했겠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일찍부터 바른 말하고 일찍부터 윤석열 대통령한테 형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법무장관 시켰겠습니까? 그다음에 법무장관을 시켰다 하더라도 그렇게 말 안 들을 것 같으면 비대위원장 시켰겠습니까? 정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같은 방향을 보고 가야 되는 거지, 나는 저쪽으로 가는데 동쪽으로 가는데 쟤는 서쪽으로 간다, 근데 같이 간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은 원래 같은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적 결사체를 만들고 그게 정당이고 그 정당을 통해서 정권을 획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럼 민주당도 그렇고, 민주당이 또 집권하면 민주당 패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또 집권하면 우리 일단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가 같은 생각을 가진 같은 이념의 집단이에요. 그러면 한동훈이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생각을 가졌으니까 그렇게 법무장관도 했을 거고, 또 같은 생각만 가졌다 해서 법무장관 되는 게 아니에요. 간신을 해야, 말을 잘 들어야, 적어도 간신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말을 잘 들어야, 그래야 법무장관 시켜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그 비대위원장 시켜주는 거죠. 그렇게 간신을 하다가 이제 딱 틈이 보이니까 역신으로 돌아선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 상황에 왜 왔냐는 거예요. 그럼 비상계엄이 잘못됐다고 말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들어보세요. 그러면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면 누구 때문에 그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누구 때문에 이 상황에 왔느냐? 한동훈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동훈이 총선을 첫 번째 말아먹었어요. 물론 총선을 말아먹은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해석이 가능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의 정말 관종짓, 그리고 총선을 갖다가 지 대선처럼 삼은 거, 뭐 하여튼 등등등등, 그리고 근거 없는 자신감, 한마디로 이 관종이죠. 또 뭐 지금 부정선거에 대해서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확인된 바는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확인하려고 했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니까 거기까지는 일단은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될까는 다음에 수사를 통해서 내지는 법에서 따져볼 일이죠. 자, 그런데 한동훈만 놓고 보면은 이놈이 완전히 국힘에 불사지르고 지만 살겠다고 도망가는 거예요. 저놈이 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겠다고 그러는지 압니까? 저것도 법무장관 하면서 또 비대위원장 하면서 또 그 당원 게시판에 그 글 쓰는 거 보세요. 댓글팀 운영하는 거 보세요. 그런 것들 보면은 저것이 또 얼마나 많은 비리를 저질렀겠습니까? 거기다가 또 변희재가 얘기하는 대로 저것이 태블릿 PC를 갖다가 정말로 조작해서 그렇게 만약에 수사를 했다면 그거 다 범죄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지금 이제 저거 살자고 도망가는 쥐새끼 꼴인 거예요. 지금 저놈은 이제 지가 무슨 처음에는 정권을 찬탈하겠다, 그다음에 권력을 잡아보겠다는 꿈이 있었지만 그런 꿈도 지금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오로지 지금 살궁리하고 쥐새끼처럼 지금 구멍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동훈은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어차피 끝났어요. 지금 지지율이 그때 한동훈이가 그래도 뭐 보수의 주자 그래서 몇 프로 나왔잖아요. 이제 뭐 3, 4%, 이거 뭐 아예 프로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냥 끝났어요. 그냥 소멸됐어요. 그냥 원래가 이 지지율이 한번 올라갔다 떨어지면 안 돼요. 이 떨어졌면 올라가지 못해요. 원래 지지율이라는 것은 차라리 올라가다가 천천히 올라가는 건 상관없는데 저렇게 고공을 달리다가 밑으로 완전히 추락하면은 다시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한동훈을 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은
저 역선택에 의해서 지지율이 좀 나왔던 건데 이제 역선택 하던 사람도 더 이상 이제 역선택 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아웃됐으니까. 그리고 우리 우파 쪽에서도 속아가지고 내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황태자인 걸로 알고서 지지를 했던 건데 그 사람들도 이제 모두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지율이 떨어지면 정치인은 뭐 아웃이지 뭐. 거기다가 배신자로 이제 완전히 낙인이 찍혔잖아요. 그러면 그 레명들 몇 마리 데리고 뭐 할 겁니까?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된다. 지금 될 것 같아요. 지금 저 국회에서 말이죠. 탄핵 가결이 된다. 그러면 한동훈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한동훈이가. 그걸 막아달라고 필요가 있는 거지 당대표라는 게 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권성동이가 지금 친윤이 됐는데 물론 권성동이도 벌써 뭐 윤석열한테 등을 돌렸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한동훈이가 설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뭐 탄핵 심판 재판으로 가는 건데 재판으로 가가지고서 한동훈이 할 일이 뭐가 있어요. 맨날 뭐 재판하는 윤석열 갖다가 처단하라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거는 이제 헌재에서 할 일이고 그렇게 한다고 그게 먹힙니까? 더군다나 지금 한동훈이가 그러면 그럴수록 지금 야당으로부터는 뭐 어느 정도 호응을 받을지 모르지만 우리 여당으로부터는 멀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한동훈이 처신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야당으로부터도 한동훈이는 비판을 받고 있어요. 야당도 한동훈 저거 축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야당에서 의심하는 것이 한동훈 쟤 뭐지? 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어느 편에 도대체 뭐 하는 애지? 쟤 굉장히 권력욕을 드러내네? 쟤 뭔가 이렇게 조급하지? 혹시 저것도 뭐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렇게 또 어떻게 해가지고서 지금 정권을 갖다가 또 지가 후계자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하여튼 여러 가지 지금 어떤 의심이 있기 때문에 한동훈이는 저 야당으로부터도 지금 신뢰를 못 받고 그다음에 여당에는 완전 역적이 돼버렸고 그러니까 쓸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국회의원도 아니고 그냥 일반인에 불과한데 그냥 당대표라는 것 뿐인데 만약에 저 한동훈이 무슨 범죄가 드러났다 그러면 쟤는 불체포 특권도 없어요. 저는 면책 특권도 없어요. 제가 말하는 것 전부 다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요. 제가 뭐 저쩌고 하면 바로 제가 범죄가 드러나면 바로 사실상 체포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한동훈이는 결국은 자기가 타고 온 지금 이 배 여기다가 지금 불을 살라칠 버린 거고 자기가 먹던 지금 우물에 침을 뱉은 거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도 함께 폭망하는 겁니다. 자기는 살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자기도 어차피 도망자 신세가 된 거예요. 우파로부터는 도망자 신세가 된 거고 좌파로부터는 완전히 저놈 잡아라. 저쪽에서도 이 도망오는 놈을 갖다가 저놈 말이야 배신자야. 우리가 잡아서 족치자. 그러니까 우파로부터는 도망자가 됐고 좌파로부터도 도망오면 저거 잡아버리자라고 하는 지금 오갈 데가 없는 사면초가 지금 처한 겁니다. 역시 배신자의 말로는 비참합니다. 한동훈이가 그리고 자기 분수를 모르고 말이죠. 자기의 주제를 모르고 그렇게 자기가 왜 바로 그렇게 대통령이 된다고 깝쳤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나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은 차근차근 다리를 밟아가지고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지고 혹시 자기가 그런 역량이 되면 할 수는 있겠죠. 근데 한번 그 판은 깔아준 거잖아요. 어떤 사람 판도 깔아주지 못해서 기회가 없어요. 대개 이 사람들은 그 법무장관이라는 자리 또 비대위원장이라는 자리 거기를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건 지임으로 간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힘에 의해서 갔으면 그다음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어쨌든 조금 합을 맞춰 가면서 그렇게 당대표를 하고 그 기회를 삼아가지고 나중에 이번이 아니라도 다음에라도 어떤 그 정치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을 자기 스스로 그냥 뻥하고 차버렸습니다. 그리고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만 무조건 책임을 지금 몰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어떤 배신은 사실상 거의 처음 봅니다. 우리나라 그 정치 역사상도 배신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정도의 배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가깝고 같은 밥을 먹고 있었고 그런 사람이 이 정도로 배신을 때린 것은 거의 없었던 일인데 그 결말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 봐야 되는데 분명한 것은 한동훈이 먼저 망한다. 윤석열 대통령보다 한동훈이 먼저 망한다는 겁니다. 이거 지금 뭐 탄핵 표결 지금 가결시키겠다고 그러는데 벌써 20, 30명이 찬성한다는 말도 나옵니다. 어차피 그렇게 돼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이 레밍지들은 한 곳으로 이렇게 우르르 몰려다니는 게 있어갖고 몇 마리가 그렇게 끌면 그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저는 탄핵은 가결될 걸로 봐요. 이제 탄핵 심판만 남은 건데 지금 많은 유언비어가 떠돌고 있지만 어떤 것이 사실인지는 봐야 돼요. 어쨌든 우리는 침착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없었던 이유를 들여다보면서 지금 돌아다니는 유언비어에 현혹되지 말고 하여튼 한동훈 이 만고의 역적 이 자는 확실하게 우리가 쳐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영상 공유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협조해 주십시오. 구독 부탁드립니다.